안녕하십니까, 이내호와입니다. 세계 의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앞 영상에서 일본 의회 제도가 어떻게 형성돼 왔으며 일본 국회를 구성하는 중의원과 참의원 이 두 하원과 상원의 구성과 권한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 의회가 법률을 제정할 때 어떤 절차로 제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국회는 하원인 중의원과 상원인 참의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률 제정 절차도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원인 중의원에서 법률을 제안해서 중의원의 상임위원회를 거치고 본회의를 거치면서 부결이 될 수도 있고 또 의결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원인 중의원에서 의결이 되었다면 그 법률안은 다시 참의원으로 가서 또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부결이 되든지 안 그러면 의결이 되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런데 법률안이 중의원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참의원에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의원에 법률을 제안하고 그 참의원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서 부결이 될 수도 있고 의결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참의원에서 의결이 되게 되면 그 법률안은 다시 중의원으로 가서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법률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의 제안은 참의원부터 시작해도 되고 중의원부터 시작을 해도 되는데요. 지금은 중의원에서 시작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주체를 보면요. 내각 있죠. 내각. 우리나라로 치면 행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안할 수가 있죠. 대통령제는 원칙적으로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안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제 요소를 가미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일단 내각이 법률안을 제안할 때는 우리나라는 국무회의라는 걸 거치는데요. 일본은 내각회의라는 걸 거쳐서 법률안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요. 당연히 하원 의원들도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죠. 국회의원이니까 그러니까 중의원 의원이니까. 그런데요.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안할 때는 제한이 있는데요. 법률 제안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의원이 법률을 제안할 때는 동료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법안을 제안할 때는 국회의원들이 20명의 찬성을 있어야 법률이 제안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는 법을 변경해서 10명이 이 동의를 하게 되면 법률안을 낼 수가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중의원에서는 여전히 20명이 동의를 해야 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예산이 동원돼야 되는 그러한 법률안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50명이 찬성을 해야 그 법률안이 제안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20명, 그 다음에 예산이 포함되는 법률안일 경우에는 10명 이렇게 해서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상원 의원이 상원에서 법안을 제안할 때는 이 인원이 지금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안을 상원 의원들이 상원에 제안할 때는 10명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예산이 포함된 예산이 필요한 그러한 법률일 경우에는 2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요 참의원 상원에서 법률을 제안하는 이 제한은 우리나라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렇게 이 인원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중의원하고 참의원의 구성 인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의원은 참의원의 약 2배 정도의 정원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그런 이유인지 일본은 어쨌든 이런 제한을 두고 있다는 거 요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제한이 되면요. 지금 그림에는 의장이니 어떠니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제한이 되면 물론 의장을 통해서 상임위원회에 배분이 되죠.
예를 들면 뭐 국방에 관련된 법안이 제안됐다. 그러면은 국회의 국방위원회 쪽으로 의장이 보내겠죠. 어쨌든 제안이 되면 이제 중의원에서 상임위원회와 또 본회의를 거칩니다. 거치는 과정에서 법률안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부결이 될 수가 있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부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부결이 되지 않고 의결이 됐다면 그렇다면 이 법률안은 상원으로 참의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참의원에서 이 의결이 되는 경우에 동일하게 중의원으로 이동합니다. 그것만 서로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참의원으로 이동을 했을 때 참의원은 어떤 식으로 의결이 진행되는가 하면 그냥 중의원에서 보내준 법률안 그대로 의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법률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의원은 좋다고 의결했는데 참의원에서 이거 뭐야 하면서 부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 이렇게 의결하고 부결이 아니고 수정해서 의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의원이 보고 이거 저거 수정을 하자 해서 수정해서 의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참의원에서 부결이 되거나 안 그러면은 수정해서 의결이 됐을 경우에는 다시 중의원에게 물어보는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그래서 부결되거나 수정 의결된 것은 중의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중의원이 야 참의원에서 부결됐네? 다시 보니까 별거 진짜 문제네? 이렇게 해서 중의원이 그 부결된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부결돼 버려요. 그 다음에 수정 의결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중의원이 보니까 참의원에서 창의원으로 보냈던 법률안이 수정돼서 왔는데 더 좋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죠. 그러면은 법률안으로 성립이 돼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부결이나 수정 의결에 대해서 중의원이 반대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되는데요. 아니 중의원이 의결해서 참의원으로 보냈는데 아니 참의원 이것들이 부결하거나 수정을 시켰네. 그런데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중의원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중의원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버리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재의결을 하잖아요. 부결됐는데 그래서 중의원으로 돌아왔는 참의원에서 부결됐는데 근데 중의원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중의원이 자신의 안 있죠. 자신의 안을 그대로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 제적 의원 아닙니다. 출석 의원의 3분의 2로 자기의 중의원의 원래의 안으로 가결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중의원이 수정 의결하든 부결하든 상관없이 법률로서 성립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점에서 참의원보다 중의원이 살짝 더 높은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걸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중의원은 그러면 의견이 충돌되니까 양원협의회에서 우리 모여서 다시 논의해보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원협의회에서 모여서 법안에 대해서 합의를 합니다. 다시 이 법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데 그런데 양원협의회에서 끝까지 합의가 안 돼요. 그러면은 중의원 안대로 그냥 법률이 성립돼 버립니다. 이것도 중의원 우위 어떤 권한이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양원협의회에서 새롭게 합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합의 자체로 법률이 성립되는 게 아니고 그 합의를 들고 상원은 상원대로 하원은 하원대로 다시 의결을 하고 그래서 양원에서 그러니까 상원 하원에 모두 의결이 됐을 경우에 그 법률은 법률로서 성립이 되게 됩니다. 이런 절차로 일본에서는 법률이 성립이 되는데요. 이렇게 성립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받는가 하면은 이 성립이 됐으니까 이제 시행할 일만 남았죠. 그래서 시행을 담당하는 내각 그러니까 수상에게 이 법률을 주면 이 수상은 다시 국왕에게, 일본 국왕에게 보내면 일본 국왕이 이 법률의 집행에 대해서 공포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일본의 법률 제정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 의회에 대해서 지금 영상을 올릴 예정인데, 그런데 이 지금 작업이, 그러니까 세계 의회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는 작업이 많은 논문을 읽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번역도 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양원제를 올릴 예정이긴 한데, 너무 힘들면 그냥 일본 의회에서 끝낼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